QSR이 그러한 곳에서 또 주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술력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동안 시간 내주셔서 발표해 주신 윤사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 마지막 그 발표자이신데 PBI 폭파로 조사에 관한 사안들을 단연간 지금 연구를 하고 계세요. 사실상 근데 이 폭파로 PBI 연구 분야가 되게 범위가 좀 적다면 적고 그러니까 관심을 두지 않죠 일반인들은. 근데 오늘 발표해 주실 서문수철 팀장님은 이 분야를 오로지 한 곳에 현업의 업무를 하시면서도 또 이 연구까지 맡아서 관계기관과 뭐 같이 한 겨울에도 뭐 저기 어디 동해로 뭐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게 제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섭외를 해서 또 다니고 또 어디 포천에 있는 뭐 승진을 뭐 이렇게 다락대 뭐 이런 데 가서 또 훈련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사실상 PBI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독보적인 영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서문철 팀장님 감사하고 올해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 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 근무하는 서문철 경감입니다. 대부분 그 최근에는 그 AI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장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테러가 일어날 거고 테러가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어떤 식으로 현장 조사를 할 건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PBI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고 아마 실물로 해서 폭발물로 해서 조사를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소장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10회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는 급촉발물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DNA 분석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지문 현출 결과 관련된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급촉 폭발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되지 않은 그런 제작된 폭발물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로 폭발물이라는 그런 군용 폭발물인지 아닌지 관련된 부분. 저희 이제 군에서 하는 그런 저희는 군인이 아니고 경찰이기 때문에 군용 폭발물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제 폭발물이라는 그 급촉 폭발물이 어떤 식으로 폭발이 일어나는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PBI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걸 하게 되냐면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증거물을 수집함으로써 이게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어떤 폭발물을 사용했느냐 관련된 부분을 함으로써 용의자를 수사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10% 12kg 정도에서 저희가 터트린 그 영상인데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테러가 일어났을 경우에 저것보다 더 크게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 말고도 실제로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아마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피해, 그 다음에 사상자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러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느냐 그 관련된 부분을 하는 학문이 결국은 PBI고 저희가 PBI를 하게 된 게 실질적으로 제가 그 UAE에 그 교관으로 제가 2번을 파견을 나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하지 않는 부분을 UAE에서 하고 있어서 사실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UAE 경찰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관한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PBI 이런 개념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관련된 부분을 그
작은 팁을 얻어서 제가 거의 한 2년가량 가까이 그 당시에 생각을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PBI를 접목을 할지 관련된 걸 했었는데 저희 나라에서 사실 그 당시에 전혀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폭탄 공격이 있었을 때 현장 범죄 현장을 어떤 식으로 보존할 건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피해자라든지 사망자가 있었을 때 경우에 어떤 식으로 현장 조사를 할 건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PBI 관련된 것 때문에 제 개인 사비로 보스턴 마라톤 대 그 테러가 일어난 현장도 사실 직접 제가 갔다 왔었습니다. 미국 애들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관련된 부분도 직접 궁금을 해서 갔다 왔었습니다. 물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조직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왜? 뭐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네가 가서 뭐 할 건데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하자고 해서 사실 제가 다녀왔었고요. 목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사제 폭발물, 급조 폭발물의 대응은 경찰의 소관으로서 폭발 후 현장 보존 및 폭발물의 구성 요소 등을 유해 증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오늘은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는 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유전자 DNA하고 지문이 채취가 가능하냐 관련된 부분을 정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실험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채취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 폭발은 큰 열과 압력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증거물이 대부분 다 훼손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증거물이 남아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폭발을 일으켜서 증거물을 찾아서 보니까 일부 증거물이 확인이 됐었고 또 유전자나 지문도 일부 확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감식 노력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총 7개 조를 나눠서 PBI라는 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팀마다 3명 내지 4명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경찰만이나 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 또 학계에 계신 분, 특히 이제 폭발물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현장 감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서 관련된 부분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은 그 FBI 쪽에서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희들한테 사실은 이야기를 해줬었던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 테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실제로 테러가 일어났을 경우에 여러 기관과 협업을 했을 경우에는 증거물을 채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실험 관련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아주 미량 50나노그램 정도를 해서 유전자를 묻혀서 실험 대상을 저희들이 만들어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했었던 아이디 종류입니다. 이 아이디를 제작을 해서 이 아이디와 같이 아까 증거물 관련된 부분을 똑같이 집어넣어서 사실은 유전자 그다음 지문이 나오는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실험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약간 모형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물 폭발물을 집어넣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었던 거고 아니면 이 아이디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그 맨 마지막은 사실은 연세대 그 텀블러 사건 관련된 부분하고 똑같은 모형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실물로 폭발물 아이디가 발견이 됐었던 것을 똑같이 모형화해서 저희가 실험을 했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DNA 실험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STR 있고 T2 그 다음에 아그로스 해서 3가지 방법을 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유전자 관련된 부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이라든지 물에 의해서 대부분 다 희석이 되기 때문에 전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폭발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열과 그 압력 때문에 대부분 훼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실험을 해서 보니까 일부 유전자가 남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플라스틱 폭탄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포박스 관련된 부분에서 유전자 형태 관련된 부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프로 본 그런 형태고요. 아가로스겔 전기동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 잘 표가 나진 않는데 사실은 그 지금 표가 안 나는
50cm 정도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유전자가 가장 잘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거나 아주 멀리가 있어서 사실은 유전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약 50cm 정도 1m 가량 정도 했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유전자를 채취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용의자 유전자를 충분히 채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얻었습니다. 대부분 사실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희 경찰에서 제가 과학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학수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일반 감식하고 테러 감식하고 약간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FBI 쪽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미국에서는 일반 감식하고 테러 감식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테러가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좀 약간 문제입니다. 제가 경찰이긴 한데 똑같이 폭탄물 관련된 거로 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도내 방식이고요. 사실은 여기 영상을 좀 집어넣을까 했었는데 영상 관련된 부분이 잘 구동이 되지 않아서 이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경찰이 하는 게 그냥 가장 큰 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전자하고 지문 관련된 부분이죠. 실물 폭발물을 터뜨렸을 경우에 캔이 저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다 압력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저렇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똑같은 폭발물을 사용했을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우측에 보시면 저희들이 CA법하고 형광등말법을 이용해서 증거물을 확인했더니 보시면 유료 지문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과학수사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 손에 있는 13개의 특징점이 있어야만이 기마무개, 이마무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도 기술이 발전해서 7개의 특징점만 있으면 기마무개, 이마무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문 형태가 나타나 있는데 저 지문 형태에서 7개의 특징점을 가지고 나서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물론 여기 확인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외국인인지 관련된 부분이 100%는 아직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이거 똑같이 실험을 했었던 게 고무풍선이 날아왔었지 않습니까? 고무풍선이 왔을 때 거기에 저희들이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박스에서 지문을 채취를 했었습니다. 지문 3점을 채취를 해서 저희가 에이피스라는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저희 나라 사람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북쪽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 데이터는 지금 경찰청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통일이 됐거나 나중에 확인되면 사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됐죠. 그만큼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폭발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에서 유전자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PT병 관련된 부분입니다. PT병도 사실은 열에 가장 취약하죠. 그리고 연소가 됐을 경우는 폭발이 일어나면 대부분 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화재에 의해서 PT병이 지금 첫 번째 사진처럼 약간 연소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두 번째는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일부 열에 가해졌을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는 우측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기법으로 저희가 CA하고 형광등말법으로 작성을 했었는데 지문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러가 일어났을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방에서 일단은 화재를 진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을 뿌렸을 경우에도 사실은 지문이 현출이 되지 않느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물을 뿌렸을 경우에도 100%는 아니지만 일부 유료 지문이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처음에 출동했었던 관계자가 저희들 같은 사람 또 현장에 최초에 가신 폭발물 관련된 관계자가 어떠한 증거물이 있었을 경우에 그 증거물에 대해서 일단은 훼손을 시키지 않고 증거물에서 수집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경찰이 유전자나 지문을 채취를 함으로써 용의자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저희 결국은 테러범이 있었을 경우에 그 테러범을 최소화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했는지 관련된 그리고 그 사람이 용의자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지문하고 유전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테러는 저희 테러 전문가분들 많이 계신데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테러범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했을 것이다가 아니라 증거가 정확히 있어야죠. 그 사람이 했다는 유전자라든지 지문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결국 테러범으로서 용의선상에 넣고 나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문 실험 결과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 물과 열에 노출된 유름에서도 지문 현출 능력을 향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킬 거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관련된 그런 물질, 특히 화학물질,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많이 발생하는 테러 사건 관련된 거 보게 되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화학물질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계속 실험을 통해서 그 화학물질이 테러에 사용됐을 경우에 폭발 후에 그곳에서도 사실은 유전자하고 지문이 가능한지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고찰입니다. 폭발물에 의한 열과 폭압은 지문을 파괴하고 DNA를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하고 실험 기법을 통해서 지문의 파괴와 DNA의 분해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폭신부에 가까울수록 지문의 파괴와 DNA 분해는 증가하였지만 유전자 STR 분석 결과 및 그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문도 일부 확인 가능을 했습니다. 테러 폭발 현장에서 현장 요원의 적극적인 지문과 DNA 증거물 체증이 요구되지만 일반 감식과 테러 감식을 동시에 취급하는 현 단계에서는 PBI 팀 체계를 고민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학회를 통해서 PBI가 좀 더 널리 알려져서 저희가 올해는 10월 정도에 PBI 실험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좀 더 발전된 PBI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반 감식과 이게 그 PBI의 특별 감식의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앞으로 이제 그 PBI 팀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에 장소는 아직 정해지셨나요? 올해는 아마 그 호천에 있는 다락대에서 할 거예요. 다락대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상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좀 질문. 네네. 예. 그러면 지금 흑색화약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폭속이 차이가 좀 있을 때 TNT로 모두가 다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 시퍼하고 흑색 화약 때 했을 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폭속이 좀 8,000m 이상 되는 TNT나 이런 것도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실험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가정하에서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그 말씀하셨던 폭속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열 관련된 어느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는지 관련된 부분까지 좀 더 저희가 여러 기관이랑 같이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